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우리가 좀 비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별도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SNS에 필리핀이었죠. 필리핀 순방 중에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네, 이제 네. SNS에 글을 올렸어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해서 기사를 올리면서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 글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자세한 설명을 듣긴 들었죠. 네. 자, 근데 저는 지금도 좀 의문스러운 게 의문점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그 법무부에서 했던 특별 네. 점검 보고서라고 네네. 알고 있는데 네. 뭐 1300페이지니 1600페이지니 하는 네.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언론에 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그렇죠. 아까 뭐 지난번에 우리가 사실 내용도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내용도 이게 그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네. 김선태 전 회장이 그냥 지인과 면회 온 네. 지인과 그냥 나눈 네. 이야기인데요. 네. 자, 이 법무부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가지고 있는 이 녹취록이 유출이 됐다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녹취록 유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이 유출된 것은 뭐 그 경위를 뭐 법무부 법원의 문서 송부 촉탁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열람 등사를 한 기록이 변호인으로부터 유출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마치 법원의 기록이 정당하게 공개된다는 것처럼 뭐가 뭐 좀 제대로 뭐 예.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 보여요. 예, 그런 보이기는. 식으로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작년 9월 달에 법무부가 그 서울고검의 수사를 지시하면서 그 자료를 보냈던 그 밑자료고 그 서울고검 수사팀에서 수사하고 있는 밑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사 기록의 일부가 지금 법원에 전체가 다 유출이 돼서 그것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고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네. 것들이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게 거의 공무상 비밀 누설에 준할 정도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요. 그 안에 그 교도관들의 진술, 여러 녹취록, 뭐 여러 개인 정보들 이런 것들이 수사 목적으로 쓰이는 거야 상관없겠지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사와 재판과 관계없이 완전히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그 안에 있는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유출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것이 결국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재판 중인 이화영 부지사의 술자리 위증 사건. 그 위증을 한 거예요. 위증. 예, 위증을 국회에 나가서 저 연어 술 파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다고 얘기한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위증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걸 국민참여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참여 재판을 하고 있는데 국민참여 재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배심원단의 예단을 막는 것. 그래서 그 정확히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판사가 결정에 의해서 증거 결정에 의해서 골라주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참여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만 정확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만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판사의 증거 결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증거 기록이 유출된다? 그러면 대다수의 그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배심원단의 풀이 결국 오염돼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나라는 글쎄요. 저는 뭐 제가 본 적은 없고요. 이런 재판을 만약 한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웃음거리가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장 대행께도 이왕 이렇게 유출된 거 이거 불법으로 유출된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유출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출된 바에는 그러면 그 법무부 내부 감찰 자료만 공개하지 말고 지금까지 서울고검이 수사한 것. 서울고검이 수사한 거는 제가 뭐 조작했다고 하는 대북 송금 수사팀이 조작됐다고 하는 그 대북 송금 수사 기록까지 전부 다 판단을 해서 수사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제 조서도 있을 거고요. 예, 얼마든지 그것마저 공개를 해라. 왜 그걸 공개 못합니까? 어차피 수사 기록을 전부 다 이렇게 통으로 공개하는 마당에 왜 그걸 유리한 것만 공개합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검과 법무부는 오히려 이 유출에 거의 방조 내지 사실상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지금 유출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법무부랑 어떻게 검찰이 피고인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참여재판의 절차를 이렇게까지 훼손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단 말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하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기존의 기록까지 다 공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계속적으로 언론 유출이 된다면 당연히 검찰에서는 이건 국민참여 재판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국민참여 개시 취소 결정을 재판부에 신청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총장 대행께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쌍방울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기사를 올리고 그 다음에 관련된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그 지인이 나눴던 네. 그냥 잡담 수준의 이야기, 이것들을 좀 하나의 큰 사건인 양, 그 회유와 압박의 증거인 양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공소 취소. 네. 여당에서는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었다가 지금 이게 국정조사 모임으로까지 원내대표가 대표를,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를 하고 네. 그 모임으로 이렇게 공식화까지 했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네네. 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네. 자, 그 최종적인 목적은 언론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공소 취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소된 내용, 재판에 중지된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이 사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언론들은 다 보도를,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박상현 검사가 네. 공개적으로 그 검찰 내부망에 네. 검찰총장이 네. 없잖아요. 지금 대행이 네. 있죠. 네. 대행에게 네. 여러 가지 관련해서 공소 취소와 관련한 네. 건의문 형태의 네. 건의문 형태의 요청문을 드렸어요. 네.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면서 좀 구체적인 걸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을 해주세요. 지금. 네네. 뭐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제 입장에서 보는 저도 이게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시나리오에서 흘러가는 것인지, 네, 향후에는 네,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측입니다.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박상영 검사의 예측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모든 안 됐으면 좋겠다. 근데 모든 거를 종합해 볼 때 이걸로 예측이 되는 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거 진행되는 과정들 여러 네. 가지 이런 좀 것들을 종합해 보면 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불안하다. 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네. 이런 이렇게 거죠. 되면 네. 절대 안 되는 것인데 제가 뭐 흘러가는 것에 일종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네네. 일단은 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수사팀은 저를 추가로 조사를 안 하고 기존에 결론을 내는 것, 정해진 결론처럼 아마 그 술은 반입됐다고 해서 쌍방울 직원들은 기소를 할 것이고요. 구속영장을 친 것처럼, 청구한 것처럼. 그다음에 저는 지난번에 그거 기각됐잖아요. 예. 근데 그 내용을, 구속영장을 친 거를 보통 그 검찰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거대로 결국에 기소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엔 하는 것이고, 그 구속영장 칠 때도, 치기 전에도 저를 조사를 안 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에 대한 사건들은 공수처로 모아가지고 공수처로 보낼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언론에 노출이 있겠죠. 예, 그래서 마치 제가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고, 그 다음에 저 술 반입이 확정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마. 얼마 전에 매불쇼에 나온 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그 비슷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상호 보좌관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지금 조금 좀 미진하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소사해서 보내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매부쇼 진행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지금 너무 늦어서 섭섭하다.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섭섭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수사라는 거를 그거를 정해놓고 수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지금 더디다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운하다. 미칠 것 같아. 더디다. 아니 그럼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장관의 뜻일 텐데, 장관, 그 다음에 저 서울고검 팀, 대검, 그 다음에 공수처, 이 모두가 서로 콜라보가 돼가지고 이 정해놓은 결론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될 텐데, 글쎄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그 직에 계시면서 하실 수 있는지 저도 뭐 공직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좀 의아하고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공수처로
박상영 검사를 공수처로 수사를 해서 보낼 것 같아요. 보낼 것 같은데 예. 어떤 내용인지 곧 다시 예, 예. 제가 말을 끊었으니까 다시 그 설명. 내용인즉슨 이제 결과적으로는 술은 들어갔고 박상영 검사는 여러 가지 조작에 관여됐으니까 직권남용일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아주 나쁜 검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술 들어가고 조작이 있었다는 취지의 혐의만 얘기를 하는 거죠. 증거 사건 조작. 네.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그렇죠.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을 한 사람으로 네. 일단은 그렇게 제가 다른 얘기인데 만들려고 하는 거 강도 그런 사람이 일로 되는 거죠. 강도 납치 살인을 다 하면은 제가 형량을 언젠가 한번 보니까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더라고요. 거의 내란 우두머리 수준의 그런 형량인데 아무튼 뭐 제가 거의 내란 우두머리급이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공수처에 보낼 것이고 국정조사는 아마 4월부터 굉장히 아주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고 아마 그 관련된 저뿐만 아니라 뭐 대장동 사건이든 뭐 김용 부위원장 사건이든 여러 사건들에 관여한 검사들이 다 나올 것이고 저는 뭐 예전 그 검찰총장이 뭐 이원석 총장님 뭐 이런 분들까지 다 어떻게 불러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예. 이원석 총장 뭐 한 일이 없는데 뭐 불러봐야 뭘 하겠습니까? 저희 뭐 수사팀 당시에 총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 검사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여론의 뭐 분노를 자아내든지 그런 식의 일이 있을 것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아마 특검이 발족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검이요, 특검? 특검이요. 예. 특검. 결국에는 이 검찰 조작에 대한 것은 검사들은 더 이상 밝힐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를 해보니 이 어마어마한 조작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자. 그렇게 될 것이고 특검에서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지금 제기된 공소들을 다 취하하지 않을까. 공소 취소를 특검이 하지 않을까. 국정조사에서 완벽하게 빌드업을 하고 사건을 키워서 그다음에 이건 특검을 가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특검을 쪽수로 쪽수란다. 인원수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고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거 법이 그래요. 조국 혁신당에서 한 명 추천하고 민주당에서 한 명 추천하고 이쪽에서 한 사람 특검을 뽑아서 또 수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결론은 그다음에 관련된 검사들을 대장동에서도 뭐 한두 명 기소하고 저도 기소되겠죠. 저뿐만 아니라 뭐 제 생각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평검사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분명히 뭐 다른 사람도 또 넣어가지고 기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하고 그게 아마 뭐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그거는 아마 관심사항이 아닐 거고요. 관심사항 아니에요. 저는 뭐 그거를 어떻게 기소하든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뭐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이미 공소 취소, 이미 기소돼 있던 것들을 전부 공소 취소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죠. 이미 이거에 비슷한 것을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게 뭐 어떤 걸 왜냐면은 최상병 특검 때 결국에는 최상병 관련해 가지고 그 최상병 특검이 그 박정훈 대령 관련해 가지고는 그 아마 군 검찰에서 저는 하고 1심이 무죄 나고 2심이 항소가 돼 있던 건데 맞습니다.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장군이 됐죠 지금 박정훈 장군. 장군이 됐는지 아니면 장군 대령으로 됐어요.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장군 됐어요. 승진했어요. 승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승진했어요. 근데 승진했어요. 어쨌든 그거를 이미 특검이 기존의 검찰 조직에서 했던 것을 취한 그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렇게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위헌급인데요. 근데도 그 법에 형식적으로는 넣어서 예를 들면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처분도 가능하다고 한 줄을 넣으면 이거를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존에 있던 사건을 조작이 밝혀졌으니까 이거는 공소 취소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특검법에다 그 규정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넣으면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서울고검 수사가 이렇게 지리멸렬한 걸 보면서 역시 검사들은 안 된다. 아무리 해줘도 안 된다라는 제가 여론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그 정치권에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불쇼 진행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면 절대로 정말 이 나라가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치의 아주
코어 중에 코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 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라는 것은 그때 그 민주라는 것은 인민민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 그 국민의 주권인의 뜻을 누군가 참칭해서 내가 국민의 뜻을 한다라는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뭐 인민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되 우리는 동시에 법치주의를 같이 해서 민주와 법치가 이렇게 같이 가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거의 정점은 결국에는 인치가 아닌 법치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건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서 그 특검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않고 그 판단을 사법부에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몰수해서 없애버리고 그 결과 권력자의 범죄를 결국에는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민주도 아니고 법치도 아닌 것이죠. 자기가 그게 공소 취소된다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게 특검이 하고 특검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 임명이고. 대통령 그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대통령의 사건이죠. 그러면은 누구도 자신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완벽하게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재판을 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화국은 헌법 1조부터 무너지는데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이제 법치가 아닌 인치의 시대로 가는 그 어떤 저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뭐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었던 87년 헌법 체제가 저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시발점이다. 법치가 완전히 붕괴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자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법치라는 게 붕괴되면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는 권력이 없는 사람들, 그냥 일반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민주법치국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런 것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총장 대행께 첫 번째로 요청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공소 취소에 대해서 검찰에서 입장을 밝혀달라.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경우 특검에서 검찰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가서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에 임명된 그런 특검이 결국에는 공소를 취소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고 그것은 마지막 검찰총장이라면 그러니까 총장 대행이지만 마지막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 총장이 임명되기 전에 그 10월 달에 검찰 없어지기 전에 마지막 그 총장직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라면 네. 직을 걸고 막아달라.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뭐 술을 먹고 어쩌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공소 취소라는 게 그냥 단순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프사이드 반칙을 하면 골도 취소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니 오프사이드 반칙을 누가 판단합니까? 그거를 골 먹은 사람이 판단해갖고 골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죠. 예, 그거는 심판이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VAR이죠. VAR이는 그 재심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조작이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재심을 하십시오. 제가 조작했다면서요. 제가 조작해서 확정 판결 나온 것도 조작돼서 나온 거라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재심을 하십시오. 재심을 해서 재심이 통과되면 그거는 이화영 부지사는 무죄가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공소 제기한 거에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할 사람은 없고 그것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이런 것의 판단의 주체는 사법부가 됩니다. 사법부가 예, 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삼권 분립에 따라서 사법부가 법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너무나도 많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면 전 국민의 사건이 이런 식으로 해결되고 있는데 왜 이 사건은 권력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돼야 됩니까?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지금 그 박성현 검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공소 취소와 관련된 그 시나리오는 진짜 있었으면 안 되겠다.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하지만 불안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분위기다라는 그 박성현 검사의 왠지 슬픈 예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꼭 된다. 지금 여권에서 이렇게 뭐 사주를 해서 빌드업을 해서 뭐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저희 단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일사천리로 지금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단정 짓는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저도 불안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참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 공소취소 몇 명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105명, 106명이 넘는 그 의원들이 공소취소 추진 모임에 다 가입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뭐 상황도 이 정도 인원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이 지금 뭐 저기 뭐 김어준 씨가 하시는 그 쇼에 뭐 어떤 기자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대통령의 명의다라고 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장들한테 공소를 취소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그게 마치 뭐 검찰 개혁에 있어서 검찰은 그걸 가지고 공소 취소를 해주는 대신에 검찰 개혁을 좀 뭐 늦추고 이런 바터를 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그 의혹 자체가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논할 정도로 그 의혹이 뭐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뭐 단순히 뭐 풍문이다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도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헌법 수호에 가장 큰 의무가 있는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께서 이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또 민주주의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기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오히려 무슨 살인 강도보다 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소 취소를 뒤에서 마치 약간은 이렇게 좀 부추기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실 뿐 그리고 참모들이나 그 관련된 친한 그 의원들께서 전부 다 공소 취소를 하고 대규모의 어떤 공소 취소의 모임을 결성하더라도 내 사건 나 임기 끝나고 내가 재판 받겠다. 왜 지금 나는 지금 이 민생에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걸로 국력을 낭비하느냐. 공소 취소 안 할 테니까 검찰도 하지 마라. 난 이거 조작된 건 명백하니까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 난 대한민국 믿는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헌법도 수호되고 대통령도 수호되고 국력의 낭비도 없고 정치권의 낭비도 없고 민생도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식의 일을 사실상 자초하시는지 저는 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해결하실 분은 단 한 분이세요. 그거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끝납니다. 예.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자, 최근에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왔던 여러 가지 공소 취소 거래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언론이 나빴는데 그 김어준 씨는 여기 관련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좀 사과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사과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저도 아침에 봤더니 이 방송을 제가 안 듣는데 오늘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당당하더라고요. 사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자기들은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뭘 하면 무고로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뭐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인 접견을 왔다 갔다. 이분도 변호사예요. 송영길 변호사도. 네. 전 변호사인지 깜빡 잊고 있었는데 이분이 변호사더라고. 변호사 접견 갔다 왔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상용 검사가 이 말이야 연어 술 파티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 연어와 초밥 갖다 놓고 술 파티를 하면서 말이야 위증교사를 해서 그걸 다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서울 고검이 지금 감찰을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왜 그걸 발표하지 않고 있는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성호 장관님께 강력히 빨리 감찰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정성호 장관한테 뭘 이렇게 요청하고 말이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 이거는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다른 내용보다도 그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께서도 사실 법조인이시고 굉장히 뭐 여러 식견이 탁월하시고 한데 법조인이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연어와 초밥 갖다 놓고 술 파티를 하면서 사실 이 위증 교사를 해서 그거를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위증교사에서 도대체 어떤 발언이 위증이라는 겁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누구라도. 예. 그리고 그거를 훈련시켰다? 뭐를 훈련시켰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조작이라면서요. 그러면 뭐가 조작됐다는 거를 얘기를 해 주셔야 저도 반박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냥 무턱대고 있지도 않은 사실 뭐 저 술 먹었다, 연어 먹었다. 그러니까 조작이다. 그러니까 뭐가 조작됐는데요? 예. 그거를 송영길 대표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송영길 대표님뿐만 아니라 서울고검도 좀 말씀해 주시고 뭐 저 여권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도대체 뭐가 조작됐다는 겁니까? 조작됐고 뭐 매블쇼에서도 좀 얘기를 해봐 주세요. 봉지욱 기자도 얘기해 보시고요. 저 누구시죠? 그분? 그 털 많으신 분? 김어준 씨.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털이라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을 모발. 예. 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네. 예, 그 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가 조작됐다는 겁니까? 그 이화영 씨 진술이요? 그거는 단 한 번도 재판에 쓰인 적이 없는데요. 이화영 씨의 재판 정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화영 씨의 조서가 거의 재판에 쓰인 적이 없는데요. 뭘 조작했다는 겁니까? 그것도 얘기 못하면서 지금 이 나라 전체의 모든 것들이 여기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저희는 뭡니까? 그러니까 공소 취소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공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고 재판도 사면도 하시겠죠. 이화영 씨를 당연히 이 공소 취소 다음에는 100% 이화영 사면입니다. 근데 이화영을 사면하려면 확정 판결이 난 것에 어떤 부분이 증거가 조작이 있었는지 그 하자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자와 결함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맞아요. 공소에 어떤 부분이 조작됐고 그것이 하자와 결함인지 판결에 어떤 부분이 조작됐고 하자의 결함인지 왜 이 논란이 있었는지 2년이 넘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십니까? 예,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 어떤 데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서울고검에 가서도 제가 그에 대한 질문을 단 한 개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공허한 논입니다. 이게 사실상 부정선거론이 뭐 굉장히 음모론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송영길 대표님은 지금 얘기 나오는 무슨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그 거래론 그거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거 어떻습니까? 조작이 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2년 동안 떠들고 있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터무니없는 음모론 아니에요? 왜 이것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가 음모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들의 정파적 이익 때문입니까? 그거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국민들을 그렇게 속여가지고 그걸로 그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법조인들이 검찰 그리고 뭐 법무부 그런 분들이 거기에 어떤 일조하신다? 네.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일선 검사들이 굉장히 힘도 들고 업무는 과중한데 힘도 들고 그런데 이제 친정이 없어집니다.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검찰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손으로 검찰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분명히 나는 사법고시든 뭘든 해가지고 말이야 검사로 인간을 해서 들어왔는데 좀 이따가 보면 내년쯤에 되면 검찰은 문으로 자기 손으로 문을 닫고 수사관이 되나요 이제? 그 공소청에 계시면 공소관이 되시는 거고 공소관 이름도 수사관으로 가시는 공소관, 분도 있으실 거고요. 공소관 혹은 수사관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검사라는 이름은 이게 검사라는 이름이 남긴 남을 텐데요. 헌법에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허울뿐인 예, 검찰총장이라는 그 단어도 허울뿐으로 남을 텐데 뭐 그것도 없애라는 그것도 없애라고 지금 하는 그게 이제 여권 일각의 말씀이시죠. 그분들도 다 법조인 출신이에요. 그분들도 그런 분들도 꽤 계시죠. 네. 근데 그분들 법조인 출신들. 근데 그 중에서는 자기들이 검사가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자기들 이제 검사했으니까 나머지는 검사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네. 검사 나만 할 거야.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자,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안 보는 사람들도 많죠. 네. 자, 지금 여튼 간에 이 검찰제도 개편, 사법제도 개편 중에서도 이 검찰제도 개편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이런 일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이제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검찰이 잘못했으니까 없어져야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검찰이 잘못했잖아. 예, 검찰 뭐 잘못했죠. 예, 잘못한 점이 꽤 많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라는 것을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네, 검찰은 그거의 국가 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가의 그냥 기관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예, 검찰이 어떤 특정한 나쁜 사람, 나쁜 인격체, 악마 이런 어떤 국가와 떨어진 별도의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없애면 뭔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 식의 프레임을 자꾸 재생산하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국가가 사람이라고 비유했을 때 국가 기관은 뭐 손이 기관이잖아요, 사람의. 그러면 손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봅시다. 물론 손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군가 시켜서 잘못한 거겠지만 손이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손 너 나쁘니까 잘라요. 그러면 그 피해를 잘린 손이 봅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이 봅니까? 사람이 예. 뭐죠, 사람이. 지금 국가 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 기관이랑 싸운다는 게 결국에는 그 자기 면역 그 반응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냥 국가가 누가 국가 기관이 싸웁니까? 전 세계 역사상 국가 기관과 국가가 싸운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예, 그러면 이걸 지금 와가지고 검찰을 재디자인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그럼 검찰 제도라는 것은 어떤 역할이고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줬느냐, 그 부분에부터 시작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검찰 제도가 가진 장점은 살리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검찰이 지금 강경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다수의 주장이 뭡니까? 지금 이걸 살려놓으면 검찰이 나중에 또 마치 뭐 선출된 권력에 뭐 반역할 것이다. 예, 마치 무슨 검찰을 어떤 국가와 다른 어떤 하나의 세력, 그다음에 인격체로 만들어 놓고 얘들이 절대 반역하지 못하도록 말살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가 기관에 관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국가 기관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에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이 검찰 개혁이 국민 개개인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를 기준으로 이 검찰 개혁을 디자인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 논의는 빠져 있습니까? 결국에는 국가 기관, 국민의 국가 기관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국민은 완벽하게 소외되고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타깝고 잘못된 점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검찰 개혁이 잘 되겠느냐? 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선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누가 수사하느냐. 네. 두 번째로 수사가 잘못될 경우 누가 책임지느냐. 그거 두 개를 명확하게 해줘야, 그리고 그거를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일반 국민은 그 검찰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나눠놓으면요, 도대체 저도 어떤 범죄가 일어날 때 그게 도대체 누구한테 관할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지금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아마 그 법을 만드신 분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도대체 어디에 해야 되지? 옛날에는 아무데나 그냥 경찰서에 내시면 그걸 검사가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줬고 그 책임은 검사가 졌습니다. 지금은요, 어디 내야 되는지 몰라요.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 변호사들도 제가 최근에 변호사한테 질문 받은 거의 상당수가 절차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절차. 예, 절차를 모르겠는 거예요, 변호사들도.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은 돈을 내고 그 절차를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는데 돈을 써야 돼요. 예전과 전혀 다릅니다. 예, 가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 만약에 이게 수사가 잘못됐다. 공판이 잘못됐다. 그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책임지죠? 지금 수사는 행안부 장관 산하에 있는 지금 뭐 중수청이 한다고 하고요. 또는 경찰이요. 그리고 공판은 법무부가 한다고 하고요. 예, 그 법무부가 한다고 하고요. 그 검사들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 경우에, 그러면 무죄가 났을 경우에 검사는 수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겁니다. 수사관은 공판이 잘못됐다고. 공판이 잘못됐죠. 둘이 핑퐁 할 거고요. 법 왜곡죄로 서로 뭐 고소하고 고소고발은 많아지고요. 재판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헌재 소원을 하거나 법 왜곡죄로 할 겁니다. 그럼 이거 누가 판단합니까? 또 경찰이 계속 분쟁이 일어날수록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수록 도대체 피해자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게 됩니다.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둘이 있는데 서로 핑퐁을 할 텐데,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이 어디에 물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 검증합니까? 만약에 그걸
법원에다 물으면요. 법 왜곡죄가 있으니까 법원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들고 있는 전 세계 어떤 제도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미국 보십시오. 지금 뭐 중수청을 FBI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FBI가 미국에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산하에 있어요? 법무부 산하에 법무부 있지 산하에 않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수사가 잘못되면 뭐 요번에 앱스타인 문제가 뭐 된 것도 그때 당시에 그 어토니 제너럴 그 법무장관이 사임을 했었습니다. 그 앱스타인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럼 누구한테 묻습니까? 운명 전쟁에 정치적으로도 못 묻고 법률적으로도 못 묻고 이 절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그러면 누가 이익 볼까요?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는 거죠. 범죄자들이 이익 봅니다. 이거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아니 그리고 그 절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분들,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이익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걸 도대체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기관이라는 겁니까? 이거 부분에 대해서 왜 어떤 논의도 없는 거죠? 왜 어떤 논의도 없습니까? 그냥 오로지 검찰이 나중에 반역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이걸로 따지면 그거는 누구를 위한 법이죠? 예? 반역을 누구한테 합니까? 선출된 권력 비선출 그런 사이비 이론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선출된 권력 비선출된 권력 그렇게 얘기하고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이랑 국회의원뿐이고 비선출된 권력은 법원이랑 검찰이다? 이런 사이비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주장한 학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한번 데리고 와 보십시오. 논문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헌법에 의해서 국가 공무원은 구성되고 그게 원래 헌이라는 게 구성될 헌자입니다.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 구성할 때 선거로 의해서 구성해야 될 국회의원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법률적인 어떤 그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돼야 될 구성이 있기 때문에 법관이 있고 검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모두가 민주적 정당성이 헌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권력은 선출된 권력이고 어떤 권력은 비선출된 권력이다. 그거는 예전에 영국에 지금 영국 귀족원 같은 경우에는 세습하는 상원 의원이 있죠. 그 경우에는 비선출된 권력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세습하니까요. 선거도 안 하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민주적 정당성의 어떤 계량화를 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민주적 정당성이 적고 국회의원은 민주적 정당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선출된 권력이고 여기는 비선출된 권력이니까 선출된 권력에 비선출된 권력은 복종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민주 법치 국가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그거 계량화 해볼까요? 그러면요. 검사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계량화한다면 만약에 유권자가 3천만 명이라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3천만 명이겠죠. 근데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아주 통 크게 반 잘라 드리겠습니다. 1,500만 명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1,500만 명짜리 지역구 가신 국회의원 계세요? 없잖아요. 네, 제가 그럼 반절 더 잘라 드릴까요? 750만 명 지역구 있으세요? 그러면 저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선출된 권력입니까? 비선출된 권력입니까? 그리고 한 표 차이로 만약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그러면 민주적 정당성이 한 표입니까? 이거 계량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이 구성되고 거기에는 다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선출된 권력, 비선출된 권력 그리고 선출된 권력에 비선출된 권력이 뭐 복종해야 된다? 저희가 그러면은 국회의원한테는 무조건 복종해서 법을 적용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있지도 않은 그런 사이비 이론을 어디선가 가지고 와서 그걸로 선동을 해가지고 마치 검찰개혁의 가치가 선출된 권력을 절대로 비선출된 권력이 뭐 도전할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그것이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국민들한테 아마 큰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어떤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지 제가 좀 지금 흥분해서 말씀 많이 드리는데 괜찮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검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검사들은 다 알고 있고 법조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말을 못 해요. 예. 저같이 이제 뭐 거의 뭐 커리어적으로 뭐 이제는 더 이상 끝난 사람들이야.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 저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카산드라의 저주라고 그런 게 있죠. 보면
어떤 저주가 걸린 그 카산드라라는 뭐 공주인가요? 그분이 모든 걸 참말을 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저주가 있죠. 그런 저주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검사들, 그다음에 또 양식 있는 법조인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 조금만 여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이게 국민을 원하는 길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면 좀 그 보안 수사 요구권이니 보안 수사권이니 뭐 이런 문제 그것도 때문에 좀 말씀드릴 여러 가지 말이 문제가 많죠. 많은데 네. 자 지난번에 그 박상현 검사뿐만 아니라 지금 인사 이동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부임지에 갔던 검사들이 보면 이렇게 지금 사건들이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돼 있고 이러면서 사건이 암장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지금 그거 장기 미제 사건들 네. 빨빨빨빨 처리하느라고 네. 그 굉장히 좀 바쁜 네.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 검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대체로 그 사건이 한 100건 정도, 100건 정도가 검사가 그 컨트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대강 사건을 알고 그 사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사건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많아야 100건입니다. 예, 그거보다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요. 그게 기간이 한 달에? 아니요. 한 달에 그런 게 한 아니라 번에? 조금씩 처리가 되면서 방 안에 있는 방 안에서 방 안에 미제 사건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100건 정도가 그거를 넘어가 버리면 검사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생겨버려요. 사각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는 뭐 아무리 능력이 좋은 검사라도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뉴 노멀은 어떤 상태냐면 일단 불송치 사건, 그러니까 예전에 불기소 사건으로 왔던 것을 다 제외하고도 지금 보통 한 200건, 네, 많은 데는 뭐 400건도 되고,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반 이상이 그냥 그대로 검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그 방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캐비넷에 안 들어가서 기록이 캐비넷에 안 들어가서 그냥 검사실 전체가 기록의 창고가 된 경우도 많고요. 제 검사실도 그래요.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권리구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냥 급급한 거죠. 그리고 지금 10월 달 되면은 이게 더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건의 상당수는 다시 경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해서 와야 되는데 그럼 이 많은 수사가 지금 글로 간다? 이거를 그러면 최소한 좀 기다리고 대기한 시간이 최소한 5, 6개월 1년 됐을 텐데 지금 뭐 이제 기약이 거의 없는 수준에 그럼 다시 갔다 오려면 그리고 그게 언제 다시 갔다 오더라도 이제는 검찰한테 보안 수사가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이라도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없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조금만이라도 다시 수사를 하려면 그게 다시 경찰로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무한대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그렇게 무한대로 시간이 걸리는 원래는 그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든지 사법제도든지 모든 게 신속한 거였죠. 빠른 게 최고였거든요. 예,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빨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하고 치안이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빨리 무너집니다.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도 치안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든지 영국의 그냥 일반 절도 범죄라든지 뭐 소매치기 범죄, 뭐 스페인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들도 그런 치안이 많이 무너진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치안을 보고 전 세계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 그 우리 국민 생활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것. 왜? 범죄를 저질렀는데 빨리 안 잡히면 그러면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죠. 사람이라는 거는.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향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릴까요? 네.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운전을 하라고 하면서 운전기사한테 우회전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봐요. 우회전만 해. 그리고 내가 가는 길까지 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돌아서 가야겠죠. 예, 그리고 운전을 하라고 하는데 좌회전을 못하게 하는 운전이라는 건 없겠죠.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공소를 결정해야 되고 그 공소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면서
그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라는 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고 공소라는 것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서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행위거든요. 네네. 예, 증거를 모아서 입증하는 행위인데 증거를 모으는 행위랑 입증하는 행위를 100% 잘라서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예,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운전을 하면서 우회전만 해야 돼. 절대 좌회전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운전하면서 요만큼 돌린 건 어때요? 그거는 돌린 겁니까? 안 돌린 거야? 좌회전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그 길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서 직진인데 약간 이렇게 돌리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왜냐하면 그거 두 개가 분절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완벽하게 이게 그레이 에어리어일 수가 있어요. 증거를 수집하는 것과 증거를 입증하는 것. 예. 이게 완전히 분리됩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분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됐을 때 분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증거를 보강하고 그것을 입증하게 해주는, 적어도 운전을 시켰으면은 좌회전, 우회전은 할 수 있어야 뒤에 있는 승객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빠른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보안 수사권 갖고 논란이 되고, 보안 수사권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국민들의 권익이 어떻게 된다, 이걸로 지금 논란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검찰이 선출된 권력한테 소위 말해서 개길 수 있는 계기가 있냐 없냐. 박은정 의원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보안 수사권 남겨놓으면은 또 똑같이 윤석열 검찰이 될 것이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니 어떻게 그게 기준이 되죠? 그 기준은 국민들이 어떻게 될지 그거를 봐야죠. 왜 그거를 어떻게 그런 기준을 냅니까? 그 권력한테 검찰이 개기냐 개기지 않느냐로 검찰 개혁합니까? 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검찰 제도라는 것은 마치 굉장히 오래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온 제도입니다. 왜 검찰 제도가 나왔겠습니까? 국가가 너무 세니까. 국가가 너무 세니까. 국가가 수사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걸 규문주의라고 그러고, 예전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원님 재판이 그겁니다. 국가가 수사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고문해야 돼요. 국가는 틀릴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수사기관으로 찍으면 무조건 결론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전의 규문주의인데 국가를 하나의 당사자화 해버린 게 검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국가한테는 덤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개인 당사자화 해가지고 검사로 놔두면 그 사람이랑은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판사는 국가와 제3자로, 당연히 국가기관이지만 국가를 당사자화 했기 때문에 판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국가와 개인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검찰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그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검사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그냥 일반 공무원화 해버리겠다. 이거면 그냥 국가가 나중에 그 검찰 제도가 말살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왜 검찰 제도가 생겼는지, 그게 왜 시민 혁명의 가장 위대한 결론 중에 하나인 것인지 반드시 그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왜 교수님들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저같이 학부밖에 안 나오는 사람도 아는 거를 왜 교수님들 얘기 안 해주세요? 이런 거 얘기해 주시고, 국민들이 이 검찰 제도라는 게 뭔지, 그냥 검사가 단순히 미우니까, 이 사람이 뭐 술 먹였으니까 이게 죽어야 된다, 그거 얘기해서 국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검찰 제도의 또 하나의 국가를 당사자화해서 개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동시에 하나의 더 측면이 뭐냐 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공유지와 같은 공익을 검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돈봉투 사건 같은 거, 피해자가 없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누구예요? 돈봉투 사건의 피해자가 누굽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소를 취소한들, 공소는 취소는 아니지, 항소를 포기한들, 한들, 지금 주인이 없으니까,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런 얘기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한둘이겠습니까? 예? 아무 개인의 이익은 안 되지만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들, 그거 누가 합니까? 그거 검사한테 맡겨놓고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지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제대로 가는 것이죠.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국가 공익적인 사건은 이제 누가 합니까? 그거 마치 일반 공무원화 돼가지고 검사가 그렇게 된다면 그거 누가 합니까? 네? 네, 그걸 누가 해요? 누가 밤새서 그걸 합니까? 그냥 자기 돈 받은 만큼만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이 공익에 기반해서, 그 개인들이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이런 공화국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무너질 겁니다. 절대로 검찰 제도를 한번
한번 고민을 해봐 주세요. 이게 왜 생겼는지. 영국 같은 경우에도 검찰 제도가 80년대에 생겼어요. 영국 검찰은. 그럼 영국이 도대체 왜 검찰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더 그걸 확대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검찰 제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완전히 말살시킨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개혁의 기준이 권력한테 개길지 말지를 로 결정한다? 원래 검찰은 권력을 감시하라는 능력도 있는 기관입니다. 근데 그 기관이 제대로 된 자기 능력을 했다고 해서 그 기관을 없애버린다? 손가락 자르는 거랑 뭐가 달라요? 예?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그래.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네. 제가 정말 네. 무슨 뭐 거의 뭐 연설을 했네요. 네. 예, 제가 뭐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어려운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저는 괜찮습니다. 있을 텐데 잘 헤쳐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또 상황이 생기면 또 저희가 또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한번 모셔서 또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